안녕하십니까. 외과비뇨기과 강서마국점 대표원장 조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정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정관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제 진행되나요? 네. 정관 수술은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가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 정액에는 올챙이들과 액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관 수술은 올챙이만 안 나오게 하는 수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하더라도 정액 양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원래 100이 나온다고 그러면 98이 나오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가 줄어드는데 정액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2%가 줄어든다고 해서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피임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관 수술도 종류가 있나요? 정관 수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정관을 묶어주고 끊어주는 수술이 되는데요. 이걸 다양하게 정관을 잘라가지고 층을 다르게 한다든지 여기를 묶는다든지 2번 묶는다든지 묶지 않고 지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수술자의 얼마나 수술에 자신감이 있는지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고 요즘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제 층을 다르게 하는 게 좀 더 정관 수술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정관 수술은 안 아프게 하는 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아프게 하는 것과 빨리 끝나는 거 그리고 정관 수술 당연히 성공률이 높아야겠죠.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거 요거 3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정관 수술의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정관 수술은 얼마나 의사가 환자 안 아프게 마취를 먼저 잘 해주고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환자분들의 고환도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고환 피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 고환이 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고환 피부도 충분한 경우에는 사실 수술은 어떤 비뇨기과에서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수술이 되겠고요. 하지만 고환이 어렸을 때 미하관 고환, 그래서 고환이 좀 위에 있어가지고 고환을 아래 내려놓는 고정을 수술했다든지 아니면 고환 위치가 달라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고환 피부가 부족해가지고 고환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복구가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관 수술을 가끔 미혼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콘돔을 쓰는 정도의 피임이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 정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관 보건 수술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정관 보건 수술은 1년 안에 해도 임신 성공률이 50% 미만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관 보건수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자녀를 충분히 낳고 또는 이제 자녀의 아예 계획이 전혀 절대로 없고 와이프와의 협의도 끝났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정관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풀면 된다라고 하는 비뇨기과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막 아니요. 그건 완전 잘못된 얘기고요. 일단은 수술 자체가 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클립으로 묶어놓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르고 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야 되는 수술이고요. 정관 수술 했을 경우에는 내 몸에서 항정자 항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정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활동성이 떨어지고 숫자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보건 수술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정관 수술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또 정관 보건 수술은 정관 수술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수술입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관이 생각보다 되게 얇은데요. 그 얇은 2관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이제 꼬매야 되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건 수술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완전히 계획이 없을 때 하는 게 정관 수술이 되겠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네. 성기능에 영향을 주나요? 정관 수술 후에 성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것들이 정관 수술 후에 발기력이 떨어질 것이 않나 또는 정액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고환이 하는 역할은 2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과 정자를 만드는 역할이죠. 정액에서 올챙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하는 정관 수술은 정액에 나가는 길, 올챙이에 나가는 길만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정액은 전립선과 정락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액량의 감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저하도 없고 정액량의 저하도 느낄 수 없어서 발기에 문제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액량의 감소가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통증은 네. 어느 정도? 수술할 때 통증이 있을 거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있을 겁니다. 수술할 때 통증은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관을 잡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관은 저기 안쪽에 있거든요. 정관을 그냥 생으로 잡아버리면 환자들이 펄쩍 뜁니다. 너무 아파요.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제 마취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마취액이 퍼지면서 정관을 더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참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충분히 정관을 마취를 한 다음에 흑소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아프게 잡아서
정관 수술을 하는 게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관 수술 자체가 문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씩 한 2, 3일 정도 내가 정관 수술 했구나 라는 고안 쪽에 약간 멍한 느낌이 좀 살짝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시고요. 일상생활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취 없이 잡으면은 아무런 마취 없이 그냥 그러니까 피부 마취만 하고 이게 정관이 저기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관 다이세트라는 게 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쑥 집어넣어서 딱 잡는데 그때 딱 합니다 진짜. 그래서 충분히 마취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마취하는 게 어려워요 거기가. 왜냐면 이게 정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그 신경하고 혈관도 다발도 같이 있거든요. 그걸 잘 박리해도 이것만 딱 잡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보통은 생으로 잡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원장님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정관 수술은 6분이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길게 하면 10분 걸리고 보통은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수술을 오래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 일단 안심을 시켜주고 두 번째는 마취해서 안 아프게 해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고안에서 네. 생성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배출이 안 되는 거는 네 한쪽 고안에서 흡수된다는 정액의 1%는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요. 굉장히 드물지만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정자 덩어리 정자 유가종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더 드물게 계속 커지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게 정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검사가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관 수술하는 당일날 통을 하나 드려요. 3개월 동안 15번 이상 충분한 병액 배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액을 담아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정액이 있으면 올챙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올챙이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안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보이는 네, 그렇죠. 이제 배출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보일 거고 배출한 지 오래됐으면 죽어있는 게 보일 텐데 일단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관 수술한다고 바로 올챙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동안은 계속 올챙이가 나와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바로 피임을 안 하시고 하면 큰일 나고 3개월 동안 15번 이상 저희는 충분한 배출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피임을 이제 중단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10대나 20대 때 네네. 봤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관 수술 같은 경우에 영구적인 불임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인간하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아무리 열심히 받는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차라리 다른 피임 도구를 사용해서 관계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만약에 원내 20대 환자분이 정관수술로 오면은 정말 여러 번 말리죠.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모님이 아프시거나 자기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관수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환자분이 병원에다 소송을 건 적이 이번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저는 그런 케이스가 없긴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제 주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정관을 자르고 묶고 지지고 다 했는데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검사해가지고 정액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임신이 돼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아이가 맞는 경우에 저희도 난감하고 근데 미리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